안녕하세요. 저 신광훈입니다. 오늘은 내년 2025년 승진시험 대비로 형법과 형소법 관련돼서 커리큘럼을 좀 여러분에게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좀 안타깝게 안 되신 분들이나 또 새로 승진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 다 올해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대하고 저도 하여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24년이죠. 올해 승진시험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시험 보고 나서도 총평을 하긴 했지만, 자, 우선 형법은 좀 난이도가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평이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일부 어렵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범위에 걸쳐서 균형 있게 뭐 총론 20문항, 강론 20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이번에 평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개수형 문제가 뭐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고요. 또 어려운 학설도 거의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최신 판례도 이제 보통 최신 판례를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 어려운데 최신 판례도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기존에 이 기출된 문제들을 그대로 뭐 출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어렵다고 일부 하는 수험생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번엔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너무 평이해가지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지문들이 공부를 조금만 했다면 뭐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설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한번 아마 2개 정도 틀리면 시험이라는 게 이제 긴장감도 있고 뭐 실수하는 게 있기 때문에 2개 정도 틀리면은 좋은 점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형소법은 조금 그래도 형법보다는 좀 어려웠죠. 형소법이 형법보다 좀 어려웠는데 뭐 전체적인 내용은 뭐 골고루 나오긴 나왔는데요. 이 형소법이 형법보다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일단 사례형 박스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석이나 수사 준식 같은 부분에 있어서 생소한 지문들이 좀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개 정도가 생소한 정도가 지문이 있더라고요. 이 5지문 정도가 물론 지문은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수는 주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뭐 지문이 하나씩이라도 생소한 지문이 있으면 당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형법보다는 조금 어려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형소법도 대부분의 지문들이 그냥 핵심 내용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 5지문 빼고는 거의 다 공부했던 설문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 정도 틀리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래서 올해 이제 승진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뭐 표는 여러 가지가 나눠지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평이한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형법은 좀 더더구나 평이했고요. 형소법은 그보다는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또 쉬우나 어려우나 사실 우리가 출제 경향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험을 보고 봤을 때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일단 어느 정도 고득점을 받아야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형법의 경우 아주 평이했습니다. 평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수험생 사이에서 어려웠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뭐 그런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왜 이런 시험 문제를 가지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우리가 승진 공부라는 것이 근무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근무 시간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지 않았을까 또는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 있죠. 승진 공부를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공부 양이 좀 덜 돼가지고 그래서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이제 순경 공부할 때도 순경 채용 시험 공부할 때도 우리 형법하고 형소법을 다 공부를 했잖아요. 했고 지금 승진 와서도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렇게 좀 평범하거나 이런 기출 문제들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이게 기본기가 좀 부족한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기본기를 정확하게 다지지 않고 문제를 그냥 답을 외워버리게 되면 사실 조금만 변형이 돼도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약간 변형을 해도 이건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기본기가 좀 부족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올해 승진 커리큘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승진 커리큘럼 중에서 그 심화 이론 부분이 있거든요. 심화 이론 부분은 꼭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승진 공부하는 친구들이 어떤 강의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제가 심화 강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기본 강의부터 들으면 기본기가 탄탄해지겠지만 사실 순경 공부할 때 순경 채용 시험 단계에서 형법 영수법을 좀 했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또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심화 강의만 잘 들어도 우리가 기본기는 충분히 다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기를 다진다는 면에서 심화 이론 강의는 꼭 수강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우리 이제 승진 공부하는 친구들이 반드시 하는 것이 기출문제집을 회독하는 건데, 기출문제집을 회독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순경 그 채용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 회독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출문제집 회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기출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 회독을 하지 않고는 시험장에 가서 고득점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요, 기출문제를 회독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회독을 몇 번 하면 합격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공부를 오래 한 사람 순으로 합격을 하겠죠. 근데 우리 시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오래 한 사람 순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고 요령 있게 잘한 사람 순으로 합격을 해요. 그래서 이 회독 자체가 필요하지만 회독만 하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를 왜 회독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기출문제집을 회독하는 이유는 기출문제가 어떤 게 나오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부분이 함정이고 어떻게 틀리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라고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 그게 하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회독하는 사람은 딱 그 수준에서 멈춰버립니다.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그것만 딱 거기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시험장에 딱 가면 눈에서 봤긴 봤던 건데, 내가 봤던 거니까 봤긴 봤는데 헷갈린다. 헷갈리게 되면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찍었을 때 맞으면 좋아하고 틀리면 실수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4개의 설문 중에 내가 답이라고 생각한 게 있으면 누가 와서 때려 죽여도 그게 답이어야 돼요. 그걸 누가 와서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라고 할 정도면 그건 사실 아직은 공부가 미진한 겁니다. 공부는 정확하게 답을 알고 이건 틀림없이 답이 이거야 라고 돼야지,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이거 같아서 찍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운에 맡기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지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출문제를 회독만 하게 되면 그 기출문제가 눈에만 익힙니다. 그러면 그때 컨디션에 따라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헷갈리거나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출문제를 우리가 회독하는 이유는 이 기출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출문제를 제일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기출문제를 강조하면서 제가 기출문제 회독만 하는 거 가지고는 사실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 기출문제를 회독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기출문제집을 보는 게 회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책에 있는 기본서에 있는 것도 다 기출문제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도 다 기출문제입니다. 결국 기본서를 보나 수업을 하나 기출문제집을 보나 우리가 목표는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단순히 눈에 익히지 마시고 그 기출문제가 어떤 내용이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이 기출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야 그게 변형돼도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냥 단순하게 기출을 암기하고 그냥 기출문제를 푼다든지 문제풀이에 나왔던 문제만 그냥 회독해가지고 나는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이렇게 쉽게 나와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수를 또 자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출문제를 보시고 그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실력을 키우려면 이렇게 기본이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이게 왜 배임죄가 되고 왜 횡령죄가 되는지 알고 그걸 외워야 안 헷갈리고 내 것이 되는데, 왜 배임이 되고 횡령이 되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그냥 이건 배임이래 이건 횡령이래 라고 공부를 하시면 그게 반쪽짜리밖에 안 되고 눈에만 익혔지 시험장 가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꼭 정확하게 아는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 변형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문항 출제 유형에 대해서 제가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이번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 이 고발이 이렇게 이 판례를 사례 형태로 만들었죠. 이렇게 사례 형태로 만들어서 문제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 문제 자체는 쉬웠습니다. 이 문제는 쉬워가지고
뭐 조금만 하셨으면 크게 틀리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순경 채용 시험 문제도 형사법으로 과목이 바뀌면서 사례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로스쿨 시험에서 나오는 그 변호사 시험에서 나오는 형태가 지금 순경 채용 시험 문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승진 시험에도 이렇게 사례 형태로 되는 부분을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문제, 두 문제 차이 때문에 승진이 되고 안 되고를 다투기 때문에 사례 문제도 잘 대비하시고, 특히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고발 같은 걸로 나오면 사례가 쉽지만 전문법칙에 있는 전문 증거를 가지고 사례를 내게 되면 전문 증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그 사례를 전혀 손을 못 댑니다. 특히 뭐 재전문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문제 유형이라든지 또는 변형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그 부분을 유념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실력도 많이 늘어나고 실제 시험 가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커리는 제가 지금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는데, 현재 제가 이제 오랫동안 쭉 진행할 강의의 항목을 쭉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우선 이걸 말씀을 드릴게. 우선 1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4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때 많이 시작하시죠. 1월 달에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저쪽에 필수로 해서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본 강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본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그걸 좀 들어두시면 그게 기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심화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필수 기본하고 심화를 들으시고 4월 달에 시작해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1월하고 4월은 차이점은 기본과 심화를 한 번 듣느냐 두 번 듣느냐, 얼마나 꼼꼼하게 오랫동안 보느냐, 그 차이만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요 두 필수로 기본이라고 심화 이론은 꼭 들으시고요. 이쪽에 지금 제가 이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 핵심 기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기출 문제를 풀 건데 그 기출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이게 강의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으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핵심 기출 좀 미리 들어두시면 밑에 나중에 기출 문제집 갖고 하는 정식으로 하는 기출 문제집 그 심화를 듣기 전에도 어느 정도 핵심적인 기출을 좀 미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순경 시험이 이때 있기 때문에 제가 순경 시험 대비로 문제풀이 1, 2, 3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공부가 좀 많이 돼 있는 분들은 순경 시험 때 하는 문제풀이 1, 2, 3단계가 실제 우리 시험에 굉장히 근접하는 문제들이니까 이 문제를 추가로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기본 이론과 심오 이론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이 특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가 지금 순경 시험이 3월 달에 있다 보니까 순경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순경 시험을 반영해서 제가 4월 달에 기본서를 따로 낼 거예요. 그럼 4월 달에 기본서를 내기 때문에 지금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기존의 책을 갖고 계신 분들, 기존의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1월 달에 1월 달에 하는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아직 책이 없어서 새로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은 3월 달에 순경 시험 끝나고 나면 그때 새로 기본서가 나오니까 그 기본서로 하는 기본 이론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이렇게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앞에 있는 기본 이론은 지금 현재 있는 기본서로 하는 기본 이론이고요. 요 4월 달에 하는 기본 이론은 새로 개정이 돼서 나올 그 기본서라는 기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개정판을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기존의 기본서로 하는 기본 이론을 들으시고, 이제 새로 책을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4월 달에 하는 요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지금 기본 강의를 못 듣고 4월 달에 새 책을 사고 기본 강의를 들어야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새로 요걸 하나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존에 없던 강의인데, 자, 사례로 보는 형법, 형소법이라고 하는 강의가 뭐냐면요. 제가 그 형법하고 형소법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론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례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부작위범 같은 경우는 아들이 물에 빠졌을 때 아버지가 구하고 안 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부작위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그 사례에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만약에 뭐 필요조건부 같으면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각자 자기 음식을 먹는 거다. 이렇게 제가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이론을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만 모아가지고 3월 달까지
요거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진행하는 이유는 일단 4월 달에 새로 새 책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1월부터 3월까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만든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 이 사례를 부분을 들으면 많이 사례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우리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오상방이 같은 경우도 제가 요상한 남편 실수한 분이라고 해서 사례를 만들어서 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오상방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잖아요. 우연방이가 또 우연히 찍어서 1등한 나쁜 놈 해가지고 그 우연방이 내용을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가 우리 형법과 형소법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기본기가 될 수 있고 체계를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쭉 뽑아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 책이 나오기 전에도 요걸 들을 수 있어서 제가 1월과 3월 달에 사례로 형법, 형소법을 기본을 잡고 체계를 잡는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요걸 좀 들어주시고요. 기존의 기본서를 갖고 계셔가지고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요거는 꼭 들으시면 이게 여러분이 형법이나 형소법을 체계를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형법 강의를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거 잘 아시죠? 하지만 지금 제가 형법 강의 얼마 안 됐어도 제가 이 위치에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학생들한테 제대로 이해를 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하는 말이 형법을 그동안에 외웠는데 이제 이해가 가요.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특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여러분이 기본기를 잡고 체계를 잡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만 가지고 책하고 상관없이요. 유의물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사례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요걸 들으시고 여러분이 몰랐던 이론이나 몰랐던 개념 등을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체계를 잡으시는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1월부터 3월 달에 진행이 되니까 요거는 다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하고 심화가 있는데 심화도 다 들으셔야 되는데 기본 강의를 1월 달에 미리 기존 기본서라는 강의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새로 나오는 4월 달에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가시면은 제가 내 친구 강의를 또 할 겁니다. 근데 내 친구 강의가 하반기에 진행이 되니까 내 친구 강의 들으시면 기본 강의 들었고 심화 강의 들었고 내 친구 강의를 들으시면 이론을 배우고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친구 강의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기출문제집 아시죠? 우리가 기출문제집 풀이가 들어가서 기출문제집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기출문제집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아까 핵심 기출은 요 기출문제집은 전체라고 본다면 그 중에 한 반 정도만 중요한 것만 골라서 이건 양이 좀 적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골라서 핵심 기출만 좀 미리 보자라는 경위가 요거기 때문에 미리 선택 강의를 좀 들어두시면 요때도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기출문제들 출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리 이걸 좀 미리 해놨어요. 미리 이걸 좀 하다가 나중에 기출문제 출간되면 오래 있던 시험 전 직렬에 있는 시험 문제를 다 반영해서 기출문제가 나오면 요때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작년에 이 마무리 특강을 처음으로 했었는데 마무리 특강의 반응이 워낙 좋아서 올해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도 그러면 요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론 요약 기출 배우고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자 마무리 특강까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 선택 심화 이론은요. 앞에서 심화 이론을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번 듣고 싶은 분은 하반기에 제가 심화 이론을 순경 공부하는 친구들 위해서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요 문제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론과 기출 문제잖아요. 근데 시험 보기 전에 동형 모의고사 형태로 몇 회에 걸쳐 가지고 여기 하면 실제 모의고사 우리 그 문제풀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됐어요. 요거는 기출 문제집을 공부하는 거고요. 요거는 실제 이제 예상 문제를 가지고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하고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마무리 특강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1월 달에 시작하는 분과 4월 달에 시작하신 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1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일단 여기 사례로 보는 형법 형소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책, 이건 기존 교재로 하는 겁니다. 기존 교재로 하는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이때 3월 달부터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 8월까지는 심화 이론 있죠. 심화 이론을 들으시면 되고요. 기본 이론은 이제 공판 있죠, 공판. 이때 수사 증거이기 때문에 공판 파트도 추가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추가를 해주시고, 그래서 심화 이론하고
요 공판 기본 내용을 4월부터 8월까지 하시면 됩니다. 요 기본 강의를 한번 더 들으셔도 돼요, 여기서요. 그래서 3월 달부터 기본을 들으시고 4월 와서 심화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이때는 뭐 사례로 보는 것만 하시다가 기본과 심화를 이때 들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10월까지는 내 친구 요약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기출문제집 있죠. 기출문제집이라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막바지에 가서는 동형 모의고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바로 직전에 마무리 특강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요 밑에는 기본 이론을 원래 들으셨다고 해도 새로 신책을 가지고 가는 기본 이론을 또 들으셔도 돼요. 기존 교재를 갖고 계시는 분도 요 새 책으로 하는 기본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록을 다 배포를 할 테니까 기존 책을 갖고 계셔도 추록 반영하면 현재 새로 나온 책하고 똑같으니까 그 추록 반영해서 수업 들으시면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핵심 기출을 미리 들어두고 계신 분들, 들어두고 계신 분들은 미리 한번 이걸 좀 들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순경 쪽에서 하는 문제풀이, 여기 심화 들으시면서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같이 들으시면 좋고요. 심화 이론이 하반기에 또 있으니까 한번 들었던 걸 새 책으로 한번 또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또 여기 또 심화 이론 한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매일 형법용서법의 1일제를 진행하고 있는 걸 아시죠? 이것도 학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도 사실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고민했었는데 지금 반응이 워낙 좋아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1일제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1일제 보시면서 매일 그 기출문제를 이렇게 한 문제씩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최신 판례가 또 있으니까 최신 판례를 시험 가까이 갔을 때 최신 판례를 할 거니까 그 최신 판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신 사례 특강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이 사례 특강은 순경 채용 시험에서 지금 사례 문제가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제가 이렇게 풀어주는 특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특강을 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8월 달까지는 아까 사례로 보는 형법용서법과 기본과 심화를 마스터하는 게 필수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추가로 핵심 기출이나 순경에서 했던 문제풀이를 추가를 하시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9, 10월 달에 내 친구로 요약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과 12월 달에는 기출문제집하고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마무리 특강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4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4월 달에 시작하니까 4월부터 8월 달까지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들으시면 됩니다. 물론 뭐 사례로 보는 형법용서법을 추가로 더 들으시면 더 좋겠죠. 근데 일단은 요거는 반드시 들으시고, 그다음에 뒤에는 똑같습니다. 내 친구 하시고 기출문제집과 동형 모의고사하고 마무리 특강은 똑같습니다. 근데 앞에만 좀 다르겠죠. 4월부터니까. 그래서 1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1월부터 3월 달까지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듣는 게 있지만, 4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요 기간 동안에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다 들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핵심 기출이라든지 문제풀이 같은 거 추가로 더 하시거나 심화 이론을 추가하시면은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1일지라든지 최신 판례라든지 최신 사례 특강 같은 거 그때그때 올라오는 특강을 같이 보시면 여러분이 승진 준비하는데 별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커리큘럼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 근무 시간이나 여건을 잘 맞추셔가지고 잘 한번 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면, 지금 공부를 찾고 이렇게 문제를 단순하게 외워가지고 눈에 익혀가지고 그냥 적당히 해서 시험 보자. 물론 근무 시간 때문에 공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그만큼 여러분이 공부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형법은 이해 과목입니다. 형법을 암기 과목처럼 해버리면 조금만 문제 그 설문을 바꿔버리면 변형을 해도 그 문제를 못 풀게 돼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기만 제대로 익혀놓으면, 그러면 문제를 변형하거나 이래도 큰 문제 없습니다. 기본기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게 기본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우자. 그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마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실력으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근무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근무하면서 고시 공부를 했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관리 잘 하시고 시간 관리 잘 하셔가지고 꼭 내년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올해 훨씬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